이른바 뜬금포 단식을 시작을 한 것이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영장을 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다음 선택은 무엇인가? 네, 지금 오늘 7시쯤에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멀지 않은 국회의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실에서 계속 이제 며칠 한 4, 5일 동안은 누워서 대표실에서 계속 누워서 있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있다가 밤 10시 되면 이제 대표실로 들어가고, 그래서 뭡니까? 신데렐라 단식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신데렐라 단식. 밤 12시가 되면은 꼼짝없이 사라지는 그 신데렐라처럼 밤 10시까지 그 능선 천막에 있다가 10시 되면은 사라지는 신데렐라 단식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이재명이 단식을 했지라는 게 정말 뜬금없는 단식 선언이었죠. 네, 아침 그 MBN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능 정권, 그 다음에 또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무능과 폭력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국민과 더불어 항거를 하겠다,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식을. 그런데 글쎄요, 지금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약 한 35% 안팎으로 추산이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하지만 그 외에 65%에서 한 70% 되는 국민들은 글쎄요, 동의를 할까요? 정말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식의 변을 그래, 맞아, 지금이 정말 아주 국민들이 나설 때야, 항쟁할 때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뭡니까? 웰빙 단식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신데렐라 단식, 그 다음에 고농축 영양제 단식, 뭡니까?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단식하고, 또 점심 먹고 단식하고, 저녁 먹고 단식하고 라고 하는 그 한간의 말,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단식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약간의 어떤 뭡니까, 이렇게 좀 비아냥대고 하는 거는 저도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그 단식을 단식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7시에 쓰러졌죠? 네,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며칠 동안 계속 누워 있다가 도저히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됐다. 즉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에 지금 실려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신이 혼미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헛것이 보이고, 그리고 말에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그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선망증이라고 그러죠. 선망증. 아마 이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선망증이라고 눈에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말도 이렇게 누굽니까 그러죠. 그게 이제 때로는 무슨 저승사자의 헛것을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선망증이라는 것은 눈앞에 자꾸 누가 어떤 물체라든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시키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망증인데, 선망증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 하는 얘기가 병원 관계자들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 지금 제가 있는 데에서 걸으면은 한 5분 정도 가는 그런 병원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다가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11시 조금 전에 어디로 옮겼다고 합니다. 녹색병원이라고 하죠.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녹색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 훨씬 더
클 텐데 왜 더 작은 병원으로 가지? 라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녹색병원이 단식 후유증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있다는군요. 예, 단식 후유증.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송을 했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지금 바로 7시에 병원으로 실려가고 9시 조금 넘어서 긴급 뉴스가 떴죠. 검찰이 예정대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속영장은 백현동과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인데요. 네, 이걸 병합을 했습니다. 따로 백현동 따로 대북 송금 따로 한 게 아니라 백현동과 대북 송금을 묶어서 병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구속영장을 오늘에 다 준비가 됐다, 청구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이 관할 부서인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다. 언제? 바로 9시에 청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장동은 잘 알고 백현동은 뭡니까? 옹벽 아파트로 유명하죠. 옹벽 아파트. 도저히 아파트를 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 특혜를 몰아줘서 바로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을 돈을 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백현동에도 똑같은 그런 사안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그러니까 배임이 되는 것이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면은 절차적으로 해서 다 큰 문제 없이 지르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 일당들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했다. 당연히 뭡니까? 그 리베이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으면 그 사람들은 알아서 대장동 게이트를 얘기를 들자면 돈조 수지에다가 돈을 파킹을 시킨 다음에 요거 알아서 빼가시면 됩니다. 이건 당신들 것입니다. 라고 개발업자들이 돈을 몰아서 어디 그것을 이제 밝히는 단계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거에 마찬가지로 불법 대북송금, 여기에 등장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쌍방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합을 시켜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잡범들 이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다 단식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거를 못하면은 사법질서가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 원칙대로. 아무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정에 약해서 저 쓰러진 사람, 아유 저거 어떻게 쓰러진 사람 저거 그래도 뭐 회복될 때까지 구속영장은 나중에 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쓰러진 사람한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글쎄 우리 정리상 그렇게 적합하게 대개 우리는 다 인정에 끌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법 시스템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저는 뭐 이 얘기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영장 청구를 다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특정인이 쓰러져서 정신이 혼미해서 뭐 선망증, 아까 얘기한 선망증이 있다고 해서 영장을 뭐 일주일 뒤로 미뤄주고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검사라는 그런 오명을 더 씌우기 때문에 예정대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섭단체 연설 본회의를 참석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찾았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환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 소환을 통보를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 단식 시작하는 그런 사례는 처음 봤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또는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정치인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다. 이거는 정치인 민주당의 대표로서 어떤 위법 절차가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영장을 친 게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개인 성남시장과 경기도 도지사 시절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는 일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응오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네, 오늘 꽤 한동훈 장관이 길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을 했다.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 같은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절도 사기범이 단식하면 누구든 체포되지 않지 않겠나. 미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사받고 통보된 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사례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예. 즉 뭡니까? 이게 원래 8월 말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두 범죄 혐의를 병합을 해서 2주 뒤에 구속영장을 우리가 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다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뒤에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오후에 이제 단식에 들어간다 하는 이른바 뜬금포 단식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작전에 그들의 까놔놓은 그 일정표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아마 이 친구들 영장을 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들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에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갔죠. 네, 뭐 병원이 어디 병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의도의 성모병원에 있다가 단식 후유증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 중랑구의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지금은 현재 그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선망은 무슨 선망인가요? 이재명 머릿속에는 늘 벅꾸라지 시나리오만 가득할 텐데. 네, 그렇군요. 예, 수기님도 오셨군요. 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김태식님, 수기님, 네, 스페너님들 반갑습니다. 계획적으로 단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김유수님, 네, 봉투당 공천 받으려고 예, 꼴값이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루카스피니님, 네, 김명수 임기가 28일까지죠. 코로나19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의 다음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즉 화수목금까지는 단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단식에서 벗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체력적으로 버티고 안 버티는 지금까지 글쎄요. 예, 여러분들 YS의 단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YS의 단식은 23일이 걸렸습니다. 23일 동안 거의 지금 소금, 물로 버텼다 하는 얘기죠. 누구처럼 싹 사라져가지고 뭐를 먹었는지 이 텀블러에 도대체 고농축 무슨 건강식품이 들어있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뭐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새벽 밤 10시쯤은 또 사라져가지고 대표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비서실장이니 두세 사람만
그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뭐 더더군다나 기자는 출입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뭘 먹는지 아니면 무슨 샤워를 하는지 그 당대표실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화장실과 간이 또 뭡니까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거기에 간단하게 취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입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 뒤에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네. 오늘 아침 MBN에서 우리 박사님 봤습니다. 우리 수기님, 네, 수기님이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군요. 수기님도 또 제가 나온다니까 또 일부러 와주셨군요. 네. 녹색병원 이재명 병원 아들 군대에서 꾀병으로 입원했던 병원 아닌가요? 그런가요? 우리 여김유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아직 제가 팩트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명 병원 아들 군대에서 꾀병으로 입원했던 병원이 거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영수는 벌써 가서 자리 잡았다. 명수야 너도 얼른 가자. 여기서 영수는 박영수 특검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명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너도 얼른 국립호텔로 가서 거기서 상당 기간 있어라 하는 루카스 페너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색병원과 이재명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일로 엮여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최재영님이 말씀하셨군요. 이재명과 녹색병원은 아주 특별한 관계다. 성남시장 때부터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게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최재영님 말씀이 그렇군요. 네. 김 박사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바쁘겠지만 건강도 챙기세요. 피곤해 보입니까?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저렇게 오늘 이제 아침 MBN 방송이 있으면 5시에는 최소한도 일어나야 하고요. 또 좀 살필 거 방송에 토론을 준비한 만큼 알차게 또 토론이 되는 것이니까 준비를 하면서 글쎄요. 잠이 조금 부족하나요? 네, 오늘 또 이 방송 마치고 오늘 3시에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에서 암호화폐 전문가 우분투의 이영환 대표를 모시고 사실은 이 대담이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 3시에 또 여러분들 특별 대담이 또 있으니까요. 네. 김 박사 억수로 올만입니다. 건강 잘 챙깁시오. 동백꽃님 억수로 올만 그러네요. 네. 우리 동백꽃님이 통영에서 건어물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우리 동백꽃님 아주 감사합니다. 건어물을 또 제 주소를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아주 소박 아주 정성스런 그런 를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동백꽃님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주 살갑게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정말 마음속에 따뜻하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킴님, 김태식님, 동백꽃님, 수기님, 미원님 다 말씀을 지금 들어오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다음 선택은 이번 주 내에 저는 단식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명분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풀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이 더 이상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여야의 또 다른 그런 그 물밑 대화로 뭔가 아마도 이재명이 원하는 한 가지 정도는 들어줄 겁니다. 이재명이 뜬금없이 한덕수 총리 해임안 전원 개각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건 지금까지 이 전례를 볼 때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해임한다. 글쎄요. 그거는 진짜 아주 불가능한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결정적인 실언을 했나요? 아니면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무슨 정책을 앞장서서 선전선동을 했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스타일이 조심하는 그런 분이라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마 저들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 가로 열고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 가로 닫고 이걸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실제로 노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우리는 원한다 가로 닫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내각을 총사퇴를 해라라고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식을 풀 시점이 되면은 정무수석이나 누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언론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요구하는 한두 가지 정도는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단식의 끝마무리는 대개 지금까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을 제시를 하면은 이제 단식을 풀고 당무에 복귀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수순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동백꽃님 그 상호가 살짝 나왔습니다. 통영 153 건어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통영 자주 가시죠? 통영에 볼거리가 많고요. 한국의 3대 미항인 뭡니까 나폴리,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는 아주 이쁜 그런 그 한 군데 그쪽에서 통영 153 건어물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백꽃님 우리 아주 왕 애청자십니다. 그러니까 이 통영에 갈 때는 한번 들러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태식님 개인 비리 덮으려고 단식 쇼 아닙니까? MN 사자코 아주 어렵네요. MNS AZA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문미연님 좋습니다. 민주당이 억지 때도 정도껏 써야지 국민을 뭘로 보고 범죄자의 거짓 단식 윤정부를 탓하나요? 경아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다음 선택은 저는 일주일 내에 이번 주 내에 어떤 명분을 하나 만들어서 단식을 풀 것이다 라는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 2, 3일 뒤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